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그동안 미한 양국이 논의해온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또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신경과 의사로부터 3번의 중요하고 집중적인 신경검사를 받았다면서 의사들은 내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경우 승산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한 하원 의원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루니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 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에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155mm와 105mm 포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을 이끌어낸 아바스 아락치 전 외무차관을 외무장관으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방관영 타스님 통신은 1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락치 전 차관이 이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제사회 지도자와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소통과 관련해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락치 전 차관은 과거 하산 로하니 정부 시절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아래에서 차관을 지내며 핵협상 실무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진 중국 대사는 전날 중국 대사관에서 북중 우호조약 63주년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한국 핵 공격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직접적인 대응을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폐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안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에 관한 미한 안보 협력에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 만났다면서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한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명시하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또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SC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NCG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등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미한 공동 핵 및 전략 계획을 촉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국방부 간의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 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회, 미한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과 훈련, 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한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NCG 설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한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매우 강력한 성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strong statement and basically confirms all the steps that the U.S. and the ROK have taken since the Washington summit last year. And I think it shows the progress.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번 성명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들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워싱턴 선언에 따른 NCG의 여러 주요 조항과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성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는 또한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이 독자적인 잠재적 핵력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는 한국 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VOA에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견해를 조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통해 양국의 일체형 확장 억제 토대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두었던 양국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회담에서 채택한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과 관련해 기존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지침은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존엔 미국 핵전력의 존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진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미국 핵 전력 사용은 지금까진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등을 미 측이 결정하고 임박해서 한국에 통보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미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 배정키로 한 것은 앞으로는 한반도의 특정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미한이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기존엔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보하고 협의해 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지침은 또 미국 핵 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미한이 핵과 재래식 통합훈련을 도상훈련 방식으로 연례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과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전 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 동맹이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 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잖아요. 한국 외에도 50여 개국. 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룬 것은 맞아요. 박 교수는 다만 미 핵전력 사용 권한은 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미한이 일체형 확장 억제 토대를 구축했지만 이는 공동기획, 공동지침 수준이지 실제 작전 계획까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공동지침이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과 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한국 국민은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 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갈수록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제대로 지금 준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강력한 경고음을 발신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긴장감을 높인 상황에서 이에 맞서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진영과 결속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안보와 아시아 안보는 동전의 양면으로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 간 협력은 시대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행보는 한국을 북중러 위협에 대항해 나토와 협력하는 IP4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 양자 회의에 참석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북러 간 밀착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북러의 향후 행보를 두고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 효력을 상실해버리는, 카드로서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바뀐 지원을 새롭게 하겠다고 발표하러 온 회의는 아니었다며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은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해갈 것이므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절실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이 10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가입 신청을 환영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초 유엔사 가입 의사를 미한 양국에 알렸고 현재 유엔사 검토를 거쳐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가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유엔사의 참모와 병력을 파견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상당한 위협을 표시하고 있다며 유럽의 대표적 군사강국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대북 억제 차원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영내 다자간 군사통합기구로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억지도 있지만 이 유엔사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다자 안보 대응체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은 지난 2019년에도 유엔사 가입을 시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적극 추진했던 문재인 당시 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공식 폐막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인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9일부터 사흘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막 끝났다며 회원국 간 의견이 일치된 것은 큰 성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just concluded this year's NATO summit, and the consensus among the members was it was a great success. 특히 나토가 75주년을 맞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은 한 개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막기 위해
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or those who thought NATO's time had passed, they got a rude awakening when Putin invaded Ukraine. Some of the oldest.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두려움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다시 한번 살인 광인이 행진에 나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미국은 더욱 그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32개 나라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 그리고 유럽연합, EU, 우크라이나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더불어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나토의 대응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 자체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raised in the NATO summit and others raised the future of China's involvement, what they're 특히 going to 중국은 do. 러시아에 정보와 역량을 제공하고 북한 및 다른 나라와 협력해 러시아를 돕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make clear China has to understand that if they are supplying Russia with information and 이날 capacity. 기자회견의 질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선을 완주할 것인지에 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선 한 행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어떤 지원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 welcome all support to Ukraine, humanitarian, economic, military support, but it is for. 다만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결정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나토 파트너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상당한 양의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물론 이는 북한이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어떤 잠재적 지원을 할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한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영내와 세계 안정에도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미국을 비롯한 32개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연합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2개 회원국만 참석하는 10일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의로 회의장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정상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등이 자리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권위주의 국가들의 협력 강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나토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또 다른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t is Russia that invaded our land. It's Russia that wants to take our lives. It's Russia that 젤렌스키 kills 대통령은 and 우리 땅을 침략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며 전쟁을 통해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신의 침략 전쟁이 정상이라는 개념을 세계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P4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4개국은 이날 별도로 정상회의를 열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대표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러 간 점증하는 군사 경제 협력 약속에 대해서도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들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공동지침 문서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며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각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또 이날 오전엔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경제적 밀착과 관련해서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인태지역의 IP4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저녁 미국을 떠났습니다. 다음 나토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안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협력 강화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와의 협력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비 증액, 나토와의 개별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안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인 팩트시트를 내고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의 75주년을 기념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IPP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한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예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제공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유엔 제재 감시 패널 활동 기간의 연장을 막는 등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전쟁 장비를 다시 갖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IPP는 나토가 초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한다며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IPP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 정보를 포함한 적대적 정보 대응,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 동맹과 IPP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 2024년 3억 달러, 202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 20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인도태평양 4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또 나토 동맹들이 국방비 지출 2%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IPP는 자국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전년 대비 국방비를 4.2% 늘렸고 일본은 2024년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17%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나토와 IPP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온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나토와 한국은 비확산, 사이버 방어, 과학기술, 대테러,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어 등에 걸쳐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영내와 세계에서 야기하는 긴장과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은 분명히 안정되고 자유로운 유럽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sian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Russia does not win the war in Ukraine. 이어 나토가 동아시아 안보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러시아가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하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물론 이 모든 것이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중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나토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자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위협 환경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 국가나 동맹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무수한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 안팎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또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은 중요 인프라, 지적 재산과 개인정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점증하는 사이버 보안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나토와 IP4 국가들이 서로에게 또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안보 재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나토와 한국과의 협력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동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는 항상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명히 나토는 러시아 군사 장비, 러시아 군사 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한국도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공군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한국은 러시아의 군사 전술, 장비 개발 등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나토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정확히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is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always useful with an ally, with people who are like-minded. 와일더 선임 보좌관은 나토가 한국에 제공하는 상징적 지원의 의미도 크다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면서 나토가 더 많이 개입하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서방 강대국의 관여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유엔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 유사시 서방 강대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란 상징적 의미도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outh Korea has worried that it is too dependent on American extended deterrent by having NATO more heavily involved.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이 밖에도 나토는 한국과 장교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군사 전략과 작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공동 방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 하와이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는 북한과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상원 의원은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영내에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하와이가 북대서양 조약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는 북대서양 조약 제6조에 명시된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에는 모든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집단 방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앞으로도 발송된 이 서한에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든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약속한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영토의 경계를 정의한 제6조에 따르면 유럽 또는 북미에 있는 회원국의 영토, 프랑스령 알제리, 튀르키예의 영토 또는 북해기선 북쪽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제4조는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하와이 주민들을 다른 49개 주의 주민과 동등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와이가 북한과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하와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로 지리적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인용해 하와이는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최전방에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승인되기 전과 그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와이는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됐습니다. 의원들은 1949년 상원 외교위원회가 상원의 북대서양 조약 비준을 권고했을 때 해외 영토는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었다며 당시 하와이는 미국 해외 영토였고 조약의 초안 작성자들은 회원국의 모든 영토를 나토의 안보 우산에 포함하는 것을 꺼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세계는 크게 변했다며 하와이는 미국의 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국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을 공식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이런 결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조약 개정에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서한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32개국 회원국과 나토의 파트너국인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영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이 압도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부인한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즉 IP4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등 영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과 유럽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온 유엔 군사령부를 언급하면서 이는 보다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나선 나라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들과 영내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태 지역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해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줬다며 앞으로의 이러한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설 직후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석좌가 진행하는 대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감시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경제 협력을 저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4개국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 국방부 차관 지명자가 북한을 정보 안보 분야의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정책 차관부 지명자도 북한을 당면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냐 윌커슨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11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침략 억제, 그리고 북한,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을 포함한 기타 지속적인 위협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커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부서가 다룰 가장 중대한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방부가 본토와 동맹 및 파트너를 방어하고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며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분쟁에 대비하는 한편 탄력적인 합동국 및 방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제공할 수 있게 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커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의 핵심 과제는 여전히 중국과 그들의 강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key challenge remains the PRC and its coercive behavior. If confirmed, my priorities will include 그러면서 인준되면 나의 우선순위는 경쟁국보다 의사결정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클 설마이어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꼽았습니다. 설마이어 지명자는 이날 서면 보고에서 현재 국방부가 직면한 주요 사이버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중국이 국방부가 직면한 추격하는 도전이자 주요 사이버 정책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그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국방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북한,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도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로 임명된다면 사이버 사령관과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위협을 억제, 방어, 격퇴할 수 있는 전투력과 지속적인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마이어 지명자는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서가 향후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중국의 사이버 활동이 될 것이며 러시아가 제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은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서의 또 다른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또한 이란, 북한, 그리고 비국가 단체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윌커슨 국립지리공간정보국 부국장을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 후보로 설마이어 육군장관 수석 사이버 보좌관을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 후보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윌커슨 지명자는 국립지리공간정보국에서 활동하기 전 중앙정보국에서 과학기술 및 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설마이어 지명자는 육군 입대 전 국방장관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 사이버 사령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정부에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다음 주 북한 강제 노동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0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인권기구가 다음 주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에 파견돼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의 추가 고용은 2017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37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를 위반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착취와 채무 속박, 위험한 산업 내 안전장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북한이 강제노동을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자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결의는 중국도 찬성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1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이 만나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제21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강제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16일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행사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관여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중국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참혹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로 지난해 중국 내 수산물 공장 내 북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던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디렉터도 앞서 VOA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참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우르비나 디렉터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9일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 듣지 못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이어진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상황에 대해 추측과 억측으로 기사를 쓰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이 지난주 종료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최종 입장문에서 일부 국가의 탈북 난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메커니즘은 각국이 건설적이고 비정치화한 원칙 아래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이 UPR에서 탈북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도 이날 이 기구는 북한인들이 북송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황해도와 평안남도가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또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맑고 최저 22도, 최고 32도, 안주도 맑고 최저 21도, 최고 31도,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21도, 최고 32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1도, 최고 32도입니다. 강계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3도. 다음 황해남도 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22, 최고 30, 개성 맑고 최저 22,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21도, 최고 30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16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원산은 구름 많고 최저 21도, 최고 28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1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5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동안 미한 양국이 논의해온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또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신경과 의사로부터 3번의 중요하고 집중적인 신경검사를 받았다면서 의사들은 내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경우 승산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한 하원 의원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루니는 뉴욕타임스 신문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 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에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155mm와 105mm 포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마스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을 이끌어낸 아바스 아락치 전 외무차관을 외무장관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방관영 타스님 통신은 1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락치 전 차관이 이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제사회 지도자와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소통과 관련해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락치 전 차관은 과거 하산 로하니 정부 시절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아래에서 차관을 지내며 핵협상 실무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진 중국 대사는 전날 중국 대사관에서 북중 우호조약 63주년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승찬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외교관과 화교, 유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중국 대사관에 개최해온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왔으나 올해는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한 듯 참석자 급이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